청년지원 커집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지금 무주택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2억 4천만 원 지원과 전세 대응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보다 2030 무주택자는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 감당 가능한 전세, 대출 가능한 청약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먼저 청년 전세임대입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쉽게 말하면 내가 살 집을 찾으면 공공기관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나는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다시 빌려 사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청년 전세임대 지원 한도가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거론됐고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공공임대는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공공임대의 절반 이상을 청년에게 배정하는 방향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라면 매매부터 검색하지 말고 전세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모집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오늘 할 일은 본인 나이, 소득, 무주택 기간, 거주지역 조건을 메모장에 적고 신청 가능한 임대 유형을 하나씩 체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세 예산을 다시 짜야 합니다. 지금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아파트 전세가 6억 6천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고 2년 전보다 20.0% 상승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재계약 때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을 더 줘야 한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년 전에는 버텼던 집도 이번 갱신 때는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는 보증금만 보면 안 됩니다. 전세대출 이자, 관리비, 이사비, 중개수수료까지 합쳐야 진짜 주거비가 나옵니다. 오늘 할 일은 내 보증금 한도에서 10%를 뺀 금액을 안전선으로 잡고 그 안에서 집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1억 8천만 원 안에서 찾는 식입니다. 세 번째는 청약입니다. 청약은 당첨이 목표가 아니라 당첨된 뒤 돈을 낼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실제로 여의도 27억 원 펜트하우스에 당첨됐지만 투기과열지구라 대출이 안 돼 포기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과 청약 규제가 더 강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분양가가 27억 원이면 계약금만 해도 수억 원이 필요할 수 있고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 당첨돼도 계약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할 일은 청약 넣기 전에 분양가, 계약금 비율,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잔금 대출 가능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세금과 공급 뉴스입니다. 상반기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가 300억 원으로 3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교환 거래는 쉽게 말해 내 집과 상대방 집을 서로 맞바꾸는 거래입니다. 현행 80% 공제 한도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종부세는 도입 21년째인데 정권마다 세율과 기준이 반복해서 바뀌면서 신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보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추가로 매기는 보유세입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1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 차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런 세금 변화는 매물이 늘어날지 고령 1주택자가 움직일지 보는 힌트가 됩니다. 다만 2030 무주택자에게 더 중요한 건 오늘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와 신규 택지 10만 가구 공급 계획도 내놨습니다. 착공은 공사를 시작한다는 뜻이고 입주는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 사는 시점입니다. 공사를 빨리 시작해도 내가 살 집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급 뉴스는 중장기 흐름으로 보고 당장 필요한 사람은 임대 지원과 대출 한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년 전세임대 최대 2억 4천만 원 지원 조건을 확인하세요. 둘째, 전세 예산은 내가 가능한 금액보다 10% 낮게 잡으세요. 셋째, 청약은 넣기 전에 대출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챙기세요.